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우리 첫 1장 문장의 형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칠판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팔품사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 영어를 시작할 때 이제 팔품사 하게 되면 뭐 간단하다라고 순간 생각하기도 하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막상 제가 이렇게 판서에 써서 그렇지 여러분 팔품사가 뭐가 있나요? 라고 딱 가리고 여러분께 질문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답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8가지를 다 일일이 우리가 외운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혀 있는 팔품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을 토대로 쭉 한번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팔품사는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있죠, 여러분? 모든 단어는 다 각각의 품목별로 나눠지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이 동사, 아이고 말해버렸네요. 이름이거든요 이게. 어이 이 run이라는 단어 너 어디 소속이야? 라고 했을 때 저요 동사입니다 라고 각각 단어마다 가지는 고유의 그런 단어의 소속이 정해져 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8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소속이. 그 8가지가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교재에 나온 거와는 조금 순서가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앞글자만 따가지고 조금 유치하지만 쉽게 공부를 해볼게요. 명, 동, 형, 부, 대, 전 요걸 갖다가 제가 조금 유치하지만 집으로 잠깐 바꿔볼게요. 그리고 감. 다시 해볼게요. 명동에 사는 형부가 대전 집으로 간다. 이렇게. 그러면 좀 유치한데 한 2번, 3번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쉽게 암기가 되실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앞글자만 딴 이러한 품사의 성질을 조금 알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명사입니다. 명사는 여러분 이게 이름 명자이기 때문에 지명이나 어떤 대상의 어떤 사물 이런 것들의 이름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멈춰있는 무언가가 보통 되죠. 뭐 책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지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명사. 동사는 여러분 움직일 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쉽게 말을 하면 국어의 뜻으로 뭐뭐다로 끝나면 무조건 다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가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요런 것들이 다 동사가 되겠네요. 형용사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내가 어떤 멋진 광경을 봤는데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꾸며서 표현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형용사라는 건 무언 단어를 꾸며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꾸며주는. 근데 이 부사라는 단어도 부연 설명해준다 라는 뜻의 무언가를 꾸며주는 단어예요. 다시요. 형용사랑 부사는 둘 다 어떤 단어를 꾸며주는, 즉 수식을 담당하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식. 근데 둘 다 꾸며주는 단어이지만 형용사는 여러분 명사를 수식을 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 즉 동사, 형용사 혹은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 형용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 즉 모든 품사를 꾸며줄 수 있다. 그게 부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 해피나 뭐 굿이나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를 취할 수가 있다면 다 가능한 보시면 되고요. 부사라 함은 그 외의 것들. 동사 중에 우리가 뭐 공부하다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다처럼 그렇게 뭐 우리가 해당되는 뭐 hard, 그죠? 열심히 혹은 행복하게 산다 이런 식으로 행복하게 이런 형태의 부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조금 봐야 될 단어입니다. 단어면서 품사가 되겠죠. 나중에 비교급 부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대명사는 여러분 이름 자체에 힌트가 있어요.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 이름이 김라영이죠.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김나영은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는요, 나는요, 혹은 누군가가 저를 그녀는요 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명사를 대신 부르는 거죠. 반복을 피하기 위해. 물론 종류에 따라 사람을 대신하면 인칭 대명사, 그죠? 그리고 뭐 사물을 대신하면 뭐 지시 대명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등등등의 표현이 있다. 다음은 전치사는 여러분, 이게 앞전자고요, 둘치자예요. 앞에 두다란 뜻을 갖거든요. 앞에 두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스쿨이라는 단어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학교로 가다라고 명사 앞에 명사의 방향을 제시를 해줘요. 학교로 가다, 학교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치사는요, 앞에서 방향을 제시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명사의 앞에서, 명사의 앞에서 명사의 방향을 제시를 해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명사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익숙한 to, at, in 요런 형태로 우리가 전치사를 알고 있죠. 확인되시죠? 접속사는 접속해주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절은 문장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의 형태가 뭐 등이 접속사든, 요것도 접속사예요, 여러분. 의문사도 물론 되지만 이런 형태의 접속사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감탄사는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상태를 드러내는 말로 우리가 이제 뭐 와우, 오, 물론 단어에 해당이 되지만 이런 다른 품사와 달리 그냥 그 자체적으로 그냥 감탄의 의미가 있죠. 이렇게. 총 이렇게 8가지 품사로 모든 단어는 대표적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확인되셨나요, 여러분? 팔품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팔품사는 여러분, 좀 쉽게 말한다면 단어의 소속이에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리한 8가지 대표적인 특징들이 되겠네요. 발품사. 괜찮나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팔품사를 이걸 갖다 외우고 나서 이제 좀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외우고 땡 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 집어넣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의 요소와 형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문장의 요소와 형식.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요거 두 개를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초반을 좀 잡아드릴게요. 팔품사는 단어의 소속이라 그랬죠, 여러분? 근데 지금 들어가는 문장의 요소 혹은 문장의 형식, 이 부분에 요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러분? 요 부분을 여러 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이 달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동사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동사 보이시죠, 여러분? 요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요 팔품사와 문장의 요소를 헷갈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얘는 소속이고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단어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의 자리. 단어가 여기가 주인공 자리고 여기가 동작을 하는 자리고 여기가 그 동사의 행동이 걸리는 목적의 자리다라고 요 자리 배열과 관련된 게 문장의 요소와 문장의 형식이 될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은 이러한 문장의 오형식을 위해서 문장을 이루는 요소, 그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면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뜻에 다 설명이 되어 있죠. 주어는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문장에서 그 문장의 맨 앞에서 행동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단어, 그게 바로 주어가 되겠네요. 동사는요, 그러한 주어가 어떠한 동작을 하겠죠. 그게 바로 동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어는요, 목적어는 이 동사가 목적어와 함께 만남으로써 행동을 완성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책이 있어요, 여러분. 책을 읽는다 라고 했을 때 읽는 거는 동사에 해당이 되지만 뭐뭐를 읽는다 라고 반드시 책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근데 목적어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문장의 이렇게 형식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요소라는 어떤 이름만 우리가 알고 지나가 볼게요. 이러한 목적어는 다시요, 직접 목적어와 그리고 간접 목적어 라는 요소로 또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간접적인 거는 뭐 그냥 간접적인 거고 직접적인 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보어는 말 그대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충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썼을 때 이 주어 목적어만으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그때 이 보어라는 애가 주어를 보충해주면 주격 보어. 목적어가 조금 모자라서 얘가 도와줘야 되면 목적격 보어가 돼요. 조금 다소 어렵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형식으로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요소들의 어떤 흐름들, 자리 배열에 따라 문장의 오형식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요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문장의 오형식은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국어 문장은 여러분, 말하면서 또 말을 덧붙이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고 다양해지죠. 근데 영어는요, 되게 단순해요. 그냥 모든 영어 문장은 5가지, 요 5문장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가 돼요. 5개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영어 문장을 아무리 길어도 자르고 분석하다 보면 결국 여기까지만 완료. 이 5가지가 그냥 형식으로 완료가 돼요. 되게 간단하죠. 외우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돼요. 무슨 뜻이냐? 첫 번째, 문장의 일형식은 여러분,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쌤, 어떻게 주어와 동사만 있는데 문장이 돼요? 그건 여러분, 동사의 성질이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취하지 않아도 혼자서 요 2 단어만으로도 말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걸 그래서 완전 자동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본다면 이런 거죠. I run. 나는 달려요.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문장의 주어가 달리나 보다. 이해가 금방 되시죠? 이 말은 뭐냐면 충분히 주어와 동사만으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일형식이에요. 문장이 끝났죠. 달리는구나. 근데 쌤, 어디로 달려요?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집으로 간다 라고 to the house라고 적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수식을 해주는 수식어 구가 돼요. 전치사 구는 수식어 구예요. 무슨 얘기냐? 이 말이 없어도 주어가 행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장의 구조는 튼튼하게 요소로서만 정리가 되는 거죠.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어디로 간다라는 정보를 더 줄 뿐인 거예요. 부연 설명해주는 부사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 말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치사에다가 명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조건 다 부사처럼 보시면 돼요. 부사구예요. 문장의 성분에 안 들어가잖아요. 부사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분은 안 집어넣으니까 한번 가리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두 번째는요. 주어 동사만으로는 조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I am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이게 뭐야? 자, 분명히 주어 동사만으로는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내가 달리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두 번째는 어때요? 아무런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비동사만으로는 문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학생이다랄지 혹은 I am happy랄지 이 am이란 동사가 뭐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얘랑 똑같습니다.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주는 보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보어에 뭐가 들어갔냐?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 거고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품사랑 요소는 굉장히 다른 부분인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동사만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뒤에 나오는 이 무언가가 주어를 보충해주면 주격 보어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어입니다. 주어를 보충해주니까 주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You look tired. 너 되게 피곤해 보인다 라는 문장. 자, 너는 어때 보이냐면 피곤한 건 너예요. 너를 보충해주고 있죠. 그러면 보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단어가 주어를 갖다 보충해주는 해석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몇 가지 없어요. 해석 자체가 이렇게 보이고 이거와 동일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단어들만 이 형식 단어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2번, 3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덩어리가 어때요, 여러분?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2형식인지 3형식인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3형식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장의 실은 한 70에서 80%가 다 3형식이에요. 거의 대부분. 나는 읽는다, 책을. 그죠? 나는 만난다, 너를. 이런 문장들이 다 3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이렇게. 자, 근데 요거에 대한 구분을 하나만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I am a student. I know a student. 이 문장은 덩어리가 3개인 2형식 혹은 3형식일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는 어때요? 학생이에요. 어때요? 뒤에 나온 스튜던트가 I와 동일하다라는 설명이 되죠. 그럼 얘를 갖다 우리는 보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2형식이 되죠. 근데 아래 거는 나는 알아요. 학생과 내가 동일한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아는 대상이 목적어로 다른 대상인 거죠. I와 student이 일치하지가 않죠. 목적어란 얘기예요. 이때는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3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동사의 행동이 걸리는지 거의 대부분의 동사가 다 3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이렇게. 자, 4번 4형식 한번 들어가 볼게요. 4형식은 여러분 목적어가 있기는 한데 애매하게 두 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죠,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티치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my student이라고 할까요? 저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영어를 가르치죠. English. 보세요, 여러분. 목적어가 teach란 동사는 절대 하나를 취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이 행동이 이루어지는 순간 누구누구에게, 그죠? 에게 무엇을 한다라고 나란히 목적어를 2개를 가질 수 있게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쵸? 요런 동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여러분 수여 동사라고 해요. 주다란 동사죠. 주는 동사입니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런 동사가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 요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 우리 교재를 가보시게 되면은 문장의 요소와 형식 파트 부분에서 이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4형식 부분 보시게 되면 나와요. 수여 동사라고. 그래서 여기 예시에 나오는 단어 보이세요, 여러분? buy, cook, give, make, send, show, teach. 요렇게 나온 요 교재에 실린 부분들이 빈출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문제 풀기가 쉽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수여 동사들은요 외우면 되기는 돼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제가 문장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 I teach my students English. 내가 나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라는 문장 보이시죠? 이 문장을 갖다가 목적어가 2개고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인 목적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리키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적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죠. 근데 얘를 갖다가 여러분 4형식인데 하필 문제에선 이렇게 안 나오고 얘를 3형식 전환하라고 나와요. 전환. 3형식은 목적어가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럼 가볼게요. 똑같은 의미지만 내가 가리킵니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근데 중요한 건 직접적인 영어를 먼저 갖다 쓰는 거예요. 영어를 가리켜요. 이렇게. 근데 학생들에게 가리키는 거죠. 4형식은 목적어가 2개지만 3형식일 때는 목적어를 하나만 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목적어를 쓰지를 못합니다. 목적어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고 얘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 to를 쓰고 my student 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아까 봤던 전치사구, 부사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료. 괜찮나요? 쌤, 그럼 4형식은 3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냥 마음대로 막 to를 쓰면 돼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특정 동사들은 to를 갖다 쓰고요. 또 어떤 동사는 또 for를 쓰고요.
어떤 동사는 오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동사마다 어울린 전치사를 조금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조금 적어보고서 넘어갈게요. 보통 이렇게 보내다, 가르치다, 주다 이렇게 뭔가 방향성이 있는 동사들은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뭐 사다, 만들다, make 혹은 요리하다 이런 류의 동사들은 전치사를 이용할 때 for를 갖다 쓰고요. 그리고 ask나 inquire처럼 묻다, 질문하다 류의 동사일 때는 전치사 ove를 사용해서 4형식에서 3형식 전환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왜?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5형식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5형식은요. 여기 목적 보호가 힌트예요. 무슨 뜻이냐면 주어가 행동을 목적어한테까지 해요. 근데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목적격 보호는 이 보호라는 건 여러분 보충 단어라 그랬죠. 이름에서 힌트가 있어요. 목적격 보호라는 건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는 거니까 이렇게 보충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가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하도록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시를 조금 볼게요, 여러분. 근데 5형식은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몇 개만 들어볼게요.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원한다 너를. 내가 본다 너를. 자, 여기까지는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입니다. 근데 해석이 좀 안 돼요. 내가 너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지? 내가 너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뭘 지키지? 내가 보긴 보는데 너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뭔가 부족하죠.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목적격 보호로서 얘를 갖다가 설명, 수식을 해주는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동사는 명사로서 오고요. 어떤 동사는 볼게요. 나는 너를 크리스라고 부르고 나는 너가 영어 공부하기를 바라고 나는 너가 뭐 할까요? 춤추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바라니까 행복하게 했다라는 문장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목적격 보호라고 앞에 있는 목적어를 다 수식을 해주는 단어들인데 얘네가 어떤 동사일 땐 명사, 어떤 동사일 땐 투부정사, 어떤 동사일 땐 현재 분사 ing가 오고 어떤 동사일 땐 이렇게 형용사가 오기도 해요. 각각 다르다라는 거는 동사마다 뒤에 나오는 목적 보호 형태를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겠죠, 이 부분이. 요게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요. 교재를 잠깐 가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이제 5형식 부분 잠깐만 들어가 보시면은 목적격 보호라고 되어 있고 교재에 나오는 4개의 문장 있죠. 바로 요거예요. 요 4개의 문장은 지금 예시가 다 명사로만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첫 번째, he made his son a soldier. 누가 봐도 명사. 군인으로 만들었다. 두 번째는요, chairman, 의장으로 만들었다. 세 번째, beggar, 거지로 여긴다, 생각한다. 그리고 네 번째, 그를 갖다가 a fool, 바보라고 부른다. 예시는 지금요, 요렇게 첫 번째 요 형태와 동일한 예시로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명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이런 투부정사, 현재분사, 형용사도 올 수 있다는 건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문장의 5형식이 될 거예요. 모든 영어 문장은 여기서 정리가 된다라고요.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과 관련된 단어의 나열과 관련된 걸 봤다면 우리 크게 한번 진짜 문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문장의 종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문장의 종류는요, 평서문이 있어요. 평서문은요, 물어보는 문장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 어떤 문장이 있죠? 나는 너를 좋게 생각해. 긍정문도 되고요. 나는 너를 좋게 생각하지 않아. 부정문도 돼요. 둘 다 물어보는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평서문이라고 하죠. 의문문은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의문문은 물어보는 건데 의문사가 없는 거가 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강의 내용이 쉽나요?
물어봤어요. 쉬워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의문사는 없죠? 언제, 왜, 그리고 무엇을 이런 의문사를 덧붙이지 않고요. 그냥 어려워요? 라고 물어봐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요. yes or no로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이 가능한 거죠. 의문사가 없다는 거는 yes냐, no냐를 묻는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의문사가 있는 건요. 의문사는 여러분, 왜 늦은 거야? 언제 여기 오는 거지? 어떻게 나를 알아?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의문사가 있게 되면은 대답을 yes나 no로 하지 못하고 해당되는 일정을 묻는다거나 이유에 대한 대답을 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선택 의문문은 이런 거 여러분. 너 초콜릿이 좋아? 아니면 사탕이 좋아? 선택적인 거죠. 그래서 보통 선택적인 의문문은요. 뒤에 or를 보통 많이 써요. 네가 좋아하는 게 A야 혹은 B야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자, 부가 의문문.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쭉 설명한 내용 여러분 어렵죠? 라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라고 뒤에다가 덧붙이는 부가적인 추가 설명을 주는 의문문이 부가 의문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행복해. 그렇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해라고 끝나는 문장 뒤에다가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동사죠? 비동사 그대로 가고요. 긍정일 때는요. 부가 의문문으로 갈 때는 뒤집어서 물어봐요. 긍정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갔다가 aren't you? 이런 식으로. 의문문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갖다 우리가 쓰는 건 맞아요, 여러분. 앞으로 동사가 나오는 형태는 맞죠. 이런 식으로 평서문 뒤에다가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을 갖다 확인받고 싶을 때 부가적인 추가 설명을 갖다 확인받고 싶을 때 맞지? 그렇지 않아? 라고 뒤에 붙어버리는 이러한 의문문이 부가 의문문이 돼요. 하나만 더요. 그러면은 너가 집에 일찍 가네. 야, 너 집에 일찍 가네. 그렇지 않니? 라고 할 때는요. 일반 동사니까 부정을 갖다가 don't you? 라고 하겠네요.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하나만 더요. 야, 너 집에 안 가잖아. 맞지? 부정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Do you?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가적으로 확인한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의문문 중에서 실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요거 간접 의문문이에요. 시험 빈출이 가장 많은, 제일 많이 나오는 요것만 아시면은 뭐 두세 문제는 거의 다 맞으실 수 있는 그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볼게요. 간접 의문문은 여러분 의문문이기는 한데 실제로 퀘스천 마크가 전혀 없어요. 나머지는 있거든요. 물어보는 거니까. 이 표시가 없어요, 여러분. 의문문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간접적으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국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너 알아? 무엇을? 걔가 왜 아픈지, 걔가 왜 친절한지 이런 문장을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접 의문문.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나는 알아요. 무엇을 아냐면 이런 문장이에요. Why are happy? 맞아. Why you are happy? 잘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큰 문장의 주인공인 I와 알다라고 한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왜 너가 행복한지 나는 알아. 라고 할 때 얘는 왜 행복해?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왜 행복할까? 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의문문의 형태로 들어갔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순서가 여러분 의문사를 쓰시고 주어를 쓰시고 동사를 쓰셔야 돼요. 의, 주, 동. 이 순서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의, 주, 동.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주어 동사가 되죠. Why you are happy? 왜 행복한지. 간접 요건 의문사가 있을 때요, 여러분. 얘 말고도요. 많아요. 언제 행복한지.
when you are happy. 다 갖다 쓰시면 돼요. 어울리는 것. 여기서 Y를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렇게 의문사를 쓰면 돼요. 의주동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의문사가 없을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의문사가 없으면 이 Y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의문사가 없을 때가 있어요. 쌤, 의주동엔 의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은 원래 이 문장은요. 원래는 의문문의 형태로 Why are you? 동사가 앞으로 나오는 의문문이었어요. 왜 행복해? 그래서 이걸 순서를 갖다 그냥 주어를 다시 앞으로 가져와서 의주동을 만든 건데 이걸 지금 의문사가 없을 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원래 그럼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여러분? Are you happy?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럼 잘 보세요. 너 행복하니?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yes or no로 대답 가능하죠. 행복해? Yes, I am. 행복해? No, I'm not. 어때요? 대답이 둘 중 하나겠죠. 즉 이 말은 뭐예요?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고. 즉 이 말은 뭐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의문사가 없다라는 건요. 이미 원래 의문문일 때 질문 자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 그래서 의문사 whether나 if를 끌고 와요, 여러분. 괜찮아요? 원래 의문사가 있으면 의주동 순서만 잘 바꿔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닌 거죠. 요렇게 의문사가 없을 땐 얘를 대신해서 해석은요. 뭐뭐인지 아닌지 괜찮나요? 요렇게. 요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의문사가 문두에 올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것도 빈출이죠.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생각하니 무엇을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일단 만들어진 문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자, 너는 생각해? 그녀가 뭘 만드는지를 너는 생각을 하긴 하니? 라는 문장이에요. 자, 확인해야 될 거는 요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 주, 동. 요게 포인트인 거죠. 간접 의문문. 그녀가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do you think? 생각하냐라는 거죠. 너 생각하긴 하냐? 걔가 뭘 만드는지. 자, 이렇게 여러분 문장을 간접 의문문에 썼을 때 의문사가 문두에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 동사들 있죠. 요 동사가 여러분 뭔가 생각하다, 추측하다 이런 류의 동사가 있을 때는 what를 바로 여기다 쓰지 않고요. 요 앞에 있는 요 문장 앞으로 what를 갖다 끌고 와서 문두 앞으로 뽑아내요. What do you think she makes? 이런 식으로. 요게 좀 특이하죠. 이런 동사라서 그래요. think나 뭐 suppose 이런 류의 동사, believe 이런 동사들은 이렇게 성질에 따라 의문사를 앞으로 끌고 온다. 그게 의문사가 문두에 올 때라는 표현인 거죠. 그럼 교재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로 가보시게 되면은 자, 네. 교재로 가보시게 되면 저희 문장의 종류 파트에서 평서문, 의문문 지나가지고 끝부분에 간접 의문문이라고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쭉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의문사가 있을 때는 who is she 라는 것이 who she is 의주동 어순으로 바뀌는 거 확인 가능하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니은번 의문사가 없을 때는 너 그랬니? 아니야. 둘 중 하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if나 whether를 끌고 왔다라는 거. 그리고 니 디귿번 보시게 되면 의문사가 문두에 온다라는 건 보세요.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뭐 believe 믿는지 suppose 뭐 이런 류의 동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 where, what, who 문두로 뽑아내는 거죠. 보시게 되면 다 where do you think, what do you believe, how old 이런 식으로 앞으로 쭉쭉 나가는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간접 의문문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 의, 주, 동 요거를 조금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잘하셨어요. 다음부터 좀 간단합니다, 여러분. 문장의 종류가 물어보는 의문문만 있는 건 아닐 테죠. 명령문도 있고 감탄문도 있고 기원문도 있고 명령문은 너 그거 해라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너 공부해라 긍정명령문이에요. 그러지 마라 부정명령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간접적인 명령문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같이 하자, let's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간접적인 명령문을 사용할 수 있죠. 포인트는 여러분 세 개 다 무조건 동사가 앞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동사가 하나만 해볼게요. Go home. 집에 가라 이렇게요. 행복해라. 원래는 am이나 a인데 동사 원형으로 be happy. 집에 가라. 행복해라. 다 동사가 맨 앞으로 왔죠. 명령문이에요. 부정명령문 앞에 don't만 갖다 쓰면 돼요. Don't go home. Don't be happy. Don't 블라블라블라. 간단하죠. 이렇게. 간접적인 명령문은 let'만 쓰시면 돼요. let's 뒤에 동사 원형. 해석은 뭐뭐 하자. 그러지 말자는 let's not이 되겠네요. 역시나 뒤에는 동사 원형. 정리되시죠? 이렇게만요. 자, 감탄문은 여러분 감탄을 하는 거예요. 오, 정말? 이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되게 멋진 책이구나. 이런 표현들이 감탄문이 되죠. 감탄문은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요거면 정리 끝입니다. what은 여러분 명사 감탄문일 때 무슨 뜻이냐? what, 러, 형, 명. 경우에 따라 주어 동사를 생략하기도 하고요. how는 how, 형. 하고 뒤에는 주어 동사를 생략하기도 하고요. 뒤에 느낌표. 무슨 뜻이냐면 이때 어는 여러분 요 명사가 단수면 어를 쓰고요. 명사가 복수면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멋진 책이구나 할 때 what a nice book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It is. 괜찮나요? 멋진 날이구나 할 땐 날이니까 명사니까 what a good, what a nice day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멋지구나 그냥 how nice, 예쁘구나 how pretty 명사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what로 시작하면 뒤에 반드시 명사가 존재를 하고요. how로 시작하면 그냥 형용사만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괜찮나요? 기원문은 여러분 간단한 예로 하나만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여러분 재채기 에치 할 때 뭐라 그러죠? bless you 라고 얘기해요. 에치 한 사람한테 bless you 라고 얘기해요. 그 bless you가 실은 God bless you죠. 신이 너에게 은총을 내릴 거예요. 기원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줄여서 bless you 라고 얘기를 하죠. 은총이 내릴 겁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죠. 이런 문장들이 기원문이 될 거예요. 괜찮나요? 이렇게 여러분 문장의 종류를 쭉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문장을 갖다가 하나하나 종류를 볼 게 아니라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문, 본문 이렇게 한번 더 살펴볼 건데 그건 교재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교재 여러분 가시게 되면은 4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문장의 구조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 이제 제 1장에 있는 4번 문장의 구조입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단문. 하나로 문장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끝. 다음 두 번째 중문. 문장과 문장이 있는데 접속사로 이루어져서 문장이 하나, 두 개 이상인 거죠. 중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은 세 번째 복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문이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 하나인데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했던 간접 의문문이 복문이거든요.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했던 거 나는 너가 왜 행복한지 알아. I know why you are happy. 문장 하나가 쑥 문장으로 들어갔죠. 그게 여러분 복문이 됩니다. 괜찮나요? 중문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문은 별개, 복문은 들어간 문장. 혼합문은요, 중문, 복문이 혼합돼가지고 문장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독해에서 보는 복잡한 문장들 있죠. 그게 이제 혼합문이 되겠네요. 예시처럼요. 그래서 문장이 막 섞여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장의 구조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거든요. 이 정도로 문장이 이제 다양하게
단어별로, 품사별로, 그래서 그러한 자리 배열까지, 그런 자리 배열에서 문장의 어떤 종류를 받고, 그리고 여기 교재에 나오는 전체적인 이제 문장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나 구조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장을 이제 익히는 방법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여러분 교재 가시게 되면 적중 문제 1 문장 파트로 가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자, 두 사람 대화에서 알맞는 걸 골라보래요. 자, 1번. Do you know? 아냐. 어쩌고 저쩌고 빈칸 있죠? 대답은요. Yes. 알아. 4 years old. 40살이야. 뭔가 나이를 물어본 것 같아. 자, 그럼 일단은 알아. 그가 몇 살인지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느냐라는 문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간접 의문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절대로 How old are you?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 주동, 순서 기억하시죠? 의문사는요. how까지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의문사랑 old가 묶어서 같이 의문사 덩어리가 된 거기 때문에 how old를 의문사 덩어리로 봅니다. 그래서 의문사는 how old, 주어 동사 he is. 답은요? 1번 되겠네요. 괜찮나요? How old he is. 정리되시죠? 두 번째, I can imagine. 나 상상할 수가 있어. 무엇을요? 역시나 간접 의문문이네요. 의, 주동. 파악할 수 있죠? 의문사 how exciting 같이 묶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의문사는요. 그래서 1번 안 되고 3번 안 되고 2번과 4번 중 하나네요. 그러면 how exciting 의문사 됐고 그리고 의, 주, 동이니까 주어 찾으셔야 되는데 the trip 이라고 나온 주어가 4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요. how exciting the trip was 의, 주, 동. 얼마나 여행이 흥미가 있었는지 진짜 내가 I can imagine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은요. 다음 글은 어떤 직업을 설명하고 있는가? 포인트만 집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She is a very important person in the airplane. 비행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래요. 자, 그러면요. 물론 간호사 의사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좁혀지는 거는 2번 혹은 3번일 가능성이 크죠. airplane이라는 특징이 나왔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She helps to make the passengers, 승객들을 갖다 돕는데 어떻게? comfortable, 편안하게 도와주는 comfortable 여기서 목적 보호거든요. 승객들을 편안하게 도와준대요. 뭔가 느낌 오죠? 3번 같아요. 좀 더 볼게요. She has pillows, 베개도 있고요. blanket, 담요도 있고요. And newspapers, 신문들도 있는데 for the people who wish to use them,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튜어디스네요. 그죠? 답은요. 3번이 됩니다. 괜찮나요? 4번. 다음 글이 설명하는 계절은 뭔가 읽어볼게요. It's not so cold.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그럼 winter 지워버려요. 그럼 답은 1번, 2번, 3번 중 하나인데 옆에 We often go on a picnic. 소풍 가고요. Most leaves, 모든 잎사귀들이 어떻게 여러분? Turn red and yellow. Red and yellow. 노란빛, 빨간빛 변한다. 단풍이네요. 답은 여러분 3번 가을입니다. fall. 그죠? The sky is blue. 하늘도 청명하고요. 맑고요. 괜찮나요? 5번. 분위기를 잘 나타낸 건 뭐냐? 볼게요. There was a big noise. 큰 소리가 나나 보죠. Near my house late at night. 밤늦게 뭔가 큰 소리가 막 났어요. We listened carefully. 열심히 듣죠. But heard nothing else. 근데 딱히 뭐가 특별한 게 없어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Just then the window opened by itself. by itself 밑줄 치시고 여러분 저절로라고 쓰세요. 이런 건 외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by itself. 저절로 갑자기 문이 막 열려요. 무섭죠? My heart began to beat quickly. 심장이 팍 빠르게 뛴다. 무섭네요. 즉 답은요. 1번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너무나 차이가 있는 2번, 3번 지우고 시작하셔도 돼요. 6번이요. 문장의 지시에 따라 고친 것이 어색한 건 뭐냐? 감탄문 문제예요. what 혁명, how 형 주동 기억할 수 있죠? 첫 번째, that is a very beautiful house. 집이 되게 멋진데 멋진 집이구나. what a beautiful house. that is what 혁명 주동 어순 맞죠? 정답 2번. It is a very nice rainbow. 레인보우는 여러분 무지개. 무지개가 멋진데 역시나 명사니까 what a nice rainbow. 정답. 3번. Good swimmer. 수영을 되게 잘하나 봐요. She is a very good swimmer. 잘한다는 거를 갖다가 감탄문으로 표현을 한 거죠.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럼 4번이 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겠네요. How wise she is. 걔 되게 똑똑하다, 똑똑하구나. 그럼 매우 똑똑한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로 감탄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답은 어때요? She is too wise. 걔 너무 똑똑해. 약간 부정적이죠 여러분.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여러분.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to는요 너무 이래 라는 의미로 약간 지나치다라고 말할 때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고요. 매우 좋아요, 아주 좋아요, 반대되는 표현인 거죠. 둘 다 좋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지만 너무 지나쳐, 안 좋아. 매우 괜찮아라고 긍정적인 문장의 뉘앙스에 사용이 됩니다. 괜찮나요? 자, 한 단 더 넘어갈게요. 7번. 자, 세 문장을 서로 비교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봐라 라는 문장인데요. A번 How old she is.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정답. B번 How old is she? 물어보는 거니까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맞죠? How old. 다음 3번 she는 의문사가 있는 직접적인 의문문이다. C는요. Do you know? 의문사 없어요. 그죠? 근데 how old she is 들어간 문장은 또 간접 의문문이에요. 3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틀렸어요. 4번은요. she를 해석하면 너는 그녀가 몇 살인지 아니. 그죠? 이 문장이 바로 간접 의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되죠. 답은 틀린 거 3번이네요. 8번은요. 탐이 책상과 의자를 하나씩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냐? 갑시다. 두 번째, it takes. 어떠어떠한 시간이 걸린다. it takes라는 표현이 있어요. 1 hour, 1시간. for him to make a desk. 책상 만드는데 1시간. 그러니까 답은 일단 1번을 제외한 2, 3, 4로 추려지네요. 의자도 만들었을 테니까. 의자는요. half an hour. half an hour. 이건 여러분 1시간 반이란 뜻이 아니라 half an hour. 1시간의 반쪽이란 뜻이기 때문에 30분. 즉 이 말은 뭐죠? 책상 만드는데 1시간, 의자 만드는데 30분 더하게 되면 1시간 반. 답은 2번. 다음 9번. 연결이 해석상 바르지 않는 걸 고르는 거죠, 여러분. 가볼게요. 자, 일단 1번은요. wait. 기다려라. 명령문. 언제까지요? 여기 기다려. till I come back.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맞는 문장이에요. 2번. Do you know? 알아? 누구를요? The man. 그 남자를 아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어떤 남자냐면 who wrote this book. 요거 관계대명사인데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즉 이 책을 갖다 썼던 그 남자를 아냐라고 물어봐요. 그 남자를. 근데 지금 2번이 조금 이상해요. 보세요, 여러분. 너가 알아? 그 남자. 그 남자가 이 책을 쓴 남자를 물어봐요. 너가 아냐라고. 근데 지금 9번에 나오는 해석은요. 남자가 알고 있니요. 문장의 주어가 남자로 바뀌었죠. 해석이 바르지 않죠? 2번이 틀렸다. 괜찮죠? 나머지는 맞는 문장이에요. 다음 10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것도 역시나 해석이 바르지 않은 거. 자, 1번은요. after, super, 저녁 식사 후에 우리는요. 산책하러 나갔어요. 문제 없고요. 2번, this is the house. 집은 집인데 관계대명사. 자, which he was born in.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태어났던 집이니까. 3번은요. 요게 답이에요, 여러분. 틀렸거든요. 해석해 볼게요. I have something. have 가지고 있다. something 무언가를 어떤 거냐면 to eat for lunch 점심으로 to eat 먹을 자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꾸며주고 있어요. 즉 먹는다가 아니에요. 먹을 것을 가지고 있어. 동사는 가지고 있어기 때문에 3번 먹는다와 일치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자 10문제까지 여러분 풀어봤는데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장이 조금 다양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간접 의문문의 어떤 형태, 의주동, 감탄문의 뭐 와러혁명 주동, 하우형 주동 이런 어순을 좀 잘 기억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문제 이전에 이런 품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문장의 오형식의 흐름, 그리고 종류에 따른 내가 외워야 될 특징들을 갖다 꼭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많이 맞으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